자, 다항식의 연산 마지막 다항식의 나눗셈입니다. 다항식의 나눗셈. 다항식의 나눗셈은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중요하진 않아요. 수학 전체에서 별로 중요하진 않는데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는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되게 중요한데 나중 가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초반에는 중요하다. 그러니까 초반용 이렇게 생각을 하죠. 초반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럼 다항식의 나눗셈은 무엇이냐? 다항식의 나눗셈은 일단 목표가 다른 연산하고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다항식의 덧셈, 뺄셈, 곱셈은 전개해서 뭐 어떻게 간단하게 만들자 이거죠, 그죠? 근데 다항식의 나눗셈은 목표가 좀 약간 다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숫자를 가지고 해봅시다. 여러분에게 6 나누기 3을 하세요 라고 하면 뭐라고 답할까요? 그렇죠. 6 나누기 3 하면 2. 누구나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6 나누기 예를 들어서 6 나누기 5를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거 뭐라고 할까요? 그래서 6 나누기 5는 그냥 쿨하게 5분의 6이라고 쓰면 됩니다. 이렇게 5분의 6이라고 쓰면 돼요. 자, 마찬가지로 만약에 x제곱 빼기 2x 빼기 3을 x 마이너스 플러스 1로 나누세요라는 얘기가 나오면 이게 뭐 x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니까 나눠주면 남는 건 x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죠,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고, 자, 만약에 x제곱 빼기 2x 플러스 3을 x 플러스 1로 나누세요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거 인수분해 안 되니까 나눗셈 더 이상 안 되죠? 더 이상 안 되니까 그냥 쿨하게 x 플러스 1분의 x제곱 빼기 2x 플러스 3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언제는? 나중에는. 지금은 이렇게 하지 않고 나중에는 이렇게 하면 돼요. 나중에는 얘를 분수식이라고 해서 따로 배울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다시 초등학교 2학년으로 돌아가 봅시다. 초등학교 2학년에게 6 나누기 3을 시키면 누구나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2학년에게 만약에 7 나누기 3을 시키면 얘네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초등학교 2학년은 머릿속에 3분의 7이라는 게 없거든요. 3분의 7이 없으니까 초등학교 2학년은 요걸 어떻게 답하냐면 7을 3으로 나눠서 여기 2라고 씁니다. 그럼 3이 6이라고 쓰고 여기 1이 남죠, 그죠? 맞죠? 그래서 얘네들은 7 나누기 3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7을 3으로 나누면 몫이 2고 나머지가 1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몫이 2고 나머지가 1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7을 3으로 나누면 몫이 2고 나머지가 1입니다. 라는 이런 검산식을 만들어냅니다. 자, 똑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는 것처럼 지금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다항식을 A로 나눴을 때 어떤 다항식 A를 B로 나누면 여기 들어가는 게 몫이고 여기 나머지가 남겠죠, 그죠? 맞죠? 그래서 검산식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는 나눗셈의 목표는 몫과 나머지를 구해서 최종적으로는 몫과 나머지를 구해서 검산식을 만들자. 이게 나눗셈의 목표다. 검산식을 만들자. 이게 나눗셈의 목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등학교 3학년으로 2학년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냥 몫과 나머지를 구해서 검산식을 만들자. 이게 목표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A를 B로 나눴을 때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 A를 그냥 쿨하게 BQ 플러스 R의 형태 이렇게 쓰자라는 게 나눗셈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구하자라는 게 목표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나눗셈의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우리 이 R을 나머지라고 하는데 우리 나머지에서 당연히 나머지는 B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그죠? 예를 들어 5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6 남거나 8 남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항상 B보다 작아야 되는 건데 지금 우리는 숫자를 다루는 게 아니라 식을 다루고 있죠. 그럼 식에서는 크기를 비교할 때 차수를 비교하니까 이 검산식이 제대로 되는지를 확인하려면 R의 차수가 B의 차수보다 항상 작아야 된다. 이런 조건을 만족하게 검산식을 완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나눗셈의 목표는 몫과 나머지를 구해서 검산식을 만들자. 이게 목표가 되는 거고 그걸 하기 위해서 나머지는 항상 B보다는 작아야 된다. 차수가 작아야 된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B가 2차식이라면 2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2차보다 작아야 된다고요. 그럼 따라서 2차식이면 R은 뭐 1차 이하
1차 이하. 뭐 나눠 떨어지면 나머지가 0일 수도 있으니까 1차 이하. B가 만약에 3차라면 R은 2차 이하. 2차 이하.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나눗셈은 뭐하고 뭐를 구하자? 목과 나머지를 구해서 검산식을 만들자. 이게 목표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목과 나머지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죠? 목과 나머지는 어떻게 구하느냐? 그럼 두 번째, 목과 나머지 구하기입니다. 목과 나머지 구하기인데, 자,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은 총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3가지 정도. 첫 번째가 뭐냐면 직접 나누기입니다. 첫 번째는 직접 나누기. 자, 얘를 그냥 직접 나눠주면 돼요. 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조립제법입니다. 조립제법. 이따가 할 겁니다. 조립제법.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식의 성질을 이용한다. 식의 성질을 이용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건 훨씬 더 중요한데 이거는 저 뒤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해볼 건 뭐냐면 직접 나누는 문제입니다. 직접 나누는 문제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나누는 문제. 자, 예를 들어보죠. 직접 나누는 문제 예를 들어보면 3x의 세제곱 더하기 7x의 제곱 더하기 1을 나눠보자는 얘기입니다. 뭐로 나누냐면 x제곱 더하기 3x-1로 나누란 얘기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나누란 얘기는 목과 나머지를 구해서 검산식을 쓰란 얘기입니다. 그럼 직접 나누기 위해서 우리 초등학교 때로 돌아가서 나눗셈 기호를 쓰고 얘를 여기다 밀어 넣을 겁니다. 여기다 밀어 넣을 때 3x의 세제곱 쓰고 그 다음에 7x의 제곱을 쓰고 1을 바로 쓰지 말고 여기 원래 1차가 있어야 되는데 없죠, 그죠? 그럼 1차 자리는 이렇게 비워둡니다. 비워두고 더하기 1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고 그 다음 여기 나누는 식 요걸 이쪽에다 적을 겁니다. 이쪽에 적으면 x제곱 더하기 3x-1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무언가를 써서 곱해서 이렇게 쓴 다음에 뺄 건데요. 곱할 때는 제일 앞에서부터 없어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3차가 붙어있고 2차가 붙어있으니까 1차 위에다가 개수를 3으로 맞춰서 여기 3x라고 쓰는 겁니다. 이렇게 3x라고 쓰고 이제 요거 두 개를 곱하면 돼요. 이제 이거 두 개 곱하면 3x의 세제곱 요거 두 개 곱하면 더하기 9x의 제곱 빼기 3x 이렇게 써놓고 요걸 또 다시 빼는 겁니다. 이렇게. 나눗셈하고 똑같아요. 초등학교 때 하던 거랑. 그럼 빼주면 요거 두 개 없어지고요. 요거 두 개 빼면 마이너스 2x의 제곱에 요거 두 개 빼면 플러스 3x의 더하기 1 이렇게 되죠. 그죠? 맞죠? 한 번 더 이번엔 얘를 없애기 위해서 요 개수를 맞춰주기 위해 마이너스 2라고 씁니다. 그럼 한 번 더 여기다 써주면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가 되죠. 그죠? 따라서 요것도 한 번 더 빼주면 없어지고 빼주면 9x 빼주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얘를 이걸로 나누면 몫이 이거고 나머지가 얘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가 1차 나누는 게 2차 따라서 요거보다 차수가 낮네 이렇게 확인해 보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최종적으로 쓸 때는 이렇게 씁니다. 3x 세제곱 더하기 7x의 제곱 더하기 1을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3x-1로 나눴더니 몫이 3x-2고 나머지가 9x-1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지, 그제? 맞죠? 이건 뭐 스포를 한번 해주면 얘가 없으면 뭔가요, 이거? 곱으로 만들었죠. 없으면 인수분해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를 없애는 게 목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다항식의 연산, 나눗셈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두 번째 조립제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